어린이집이 사중고라. 그래서 매년 1900곳이 폐업을 한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사실입니다. 4년 8개월 새 어린이집 폐업 수예요. 9,139곳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린이집들이 지금 폐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줄폐업이죠. 뭐 줄폐업. 한 해로 따지면요. 한 해로 따지면 1900곳 가량 됩니다. 1900곳. 그러니 지금 어린이집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아마 여러분 폐업을 하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7년만 하더라도 4만 곳이 넘었습니다. 4만 238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8월 기준으로 3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3만 1,099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 8개월 만에 뭐 9천 곳이 넘게 이게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요 사중고라는 게 뒤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 아이를 놓는 것보다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걱정이 돼서요 아이 안 낳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손을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니 출산율이 세계 최저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을 낳지 않으니까 0.86인가 0.81까지 떨어졌죠. 그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졌으니 이게 뭐 심각하다 못해 최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이게 이중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아이를 그 위험에 내몰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안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 진짜 죽어난다. 어린이집은. 아니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학생 수가 줄어서 어려운데 아이들까지 안 보내주니까 어린이집으로 이게 폐원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죠. 현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 운영비는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운영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설 운영비도 많이 올라가고요. 임대료도 올라가고요. 금리를 올리니까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게다가 이게 운영비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이들이면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웬만큼 이게 학원비를 받아서는 어린이집 그 회비를 받아서는요 도저히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3중고입니다. 4중고는 뭐냐?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최저임금까지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최저임금까지 많이 올리니까 어린이집이 줄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임금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45%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버텨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괜찮을까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구 지진이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낳았을 때는 괜찮지만 한 명이 한 명을 안 낳았을 때는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라가. 지금처럼 가면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을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빨리 줄어들고요.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로 가장 빠릅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여야가 정쟁만 일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 200년 대계
천년대계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골몰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요. 이게 여러분 저출산 대책을 세우면서 수백 조를 쏟아 부었는데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예,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요. 예.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저는 결혼 정년기에 다 접어들었는데 막내만 빼고요. 뭐 막내도 이제 뭐 조만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 텐데 예, 큰 아이가 이제 딸이고 작은 아이도 딸인데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이 낳을 생각은 또 더더욱 없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아이 가질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겠다 이거예요. 공부도 하겠다. 예, 결국 말입니다. 아이들 안 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100년 대계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들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여기에 골몰해야 되거든요. 실제 육아가 힘듭니다. 예, 게다가 교육비 굉장히 사교육비 장난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베이비시터를 여러 주변국에서 예, 이게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 주변국의 그 최저임금보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얼마 안 되겠죠?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을 조금 넘어서면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베이비시터를 구하려고 하면요. 400만 원이 기본입니다. 4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이를 놓겠습니까? 저는 예, 싱가포르에서 하는 그런 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예, 바로 이런 제도, 이런 선진제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했던 제도, 선발제도, 예,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육아에 대한 고통을 많이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 이게 학원을 못 다니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저출산 대책인 거예요. 다른 게 저출산 대책이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뭐 집을 마련해 주겠다, 싸게 줬다, 청년 희망주택을 만들어 준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지만 집이 있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육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 저는 정부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 문제는 어린이집들이 이렇게까지 폐업을 하면, 야, 그 어린이집 했던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요? 요즘같이 경제 어려울 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 오늘도 여러분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이 그렇게 큰 희망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 그지없네요. 어린이집도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그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어렵게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 오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